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미국의 중학생들이 더 나은 미래를 찾아 한국으로 떠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K-팝이나 드라마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미국의 중학교가 더 이상 안전하지도 행복하지도 않다고 느낀 아이들이 선택한 절박한 결정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평범한 미국 여중생, 노라 휘트먼의 한국 수학여행에서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낯설기만 했던 한국이 어떻게 노라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을까요? 대한민국에서의 짧았던 경험이 이 아이에게 준 충격과 감동, 지금부터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엄지 좋아요와 오른쪽 밑에 구독 부탁드립니다. 모든 게 바뀌었던 그 순간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해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목요일 오후였는데요. 로스앤젤레스의 하늘은 꼭 저의 마음 같았어요. 잔뜩 흐리고 무겁고 뭔가 불안한 느낌이었죠. 전 학교 체육관 두 번째 줄에 앉아서 후드티 지퍼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주위 친구들이 잔뜩 들떠 떠드는 소리를 애써 무시하면서요. 교장 선생님께서 곧 우리 학교의 연례 해외 수학여행 목적지를 발표하시기로 했거든요. 중학생인 저희들도 모두 기다리는 정말 설레는 이벤트였죠. 제 옆자리에 앉은 절친 A반은 속삭이며 말했어요. 이번엔 분명히 이탈리아일 거야. 아니면 런던도 좋겠다. 진짜 영국식 차 마시면서 해리 포터도 보러 가고 싶어. 전 웃으며 살짝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저는 이미 상상 속에서 파리를 걷고 있었거든요. 센 강변에서 바게트를 들고 에펠탑 앞에서 셀카 찍는 모습까지 완벽히 그렸어요.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마이크 앞에 서셨을 때 뭔가 평소와는 다른 목소리였어요. 좀 더 차분하고 진지하다고 할까요? 올해의 해외 수학여행은 좀 색다른 곳입니다. 모두가 예상 못했던 장소죠.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순간 체육관이 조용해졌어요. 제 뒤쪽에서 누군가 크게 말했죠. 잠깐만요, 뭐라고요? 또 다른 아이는 외쳤어요. 유럽 간다는 얘기는 어쩌고요? 대한민국이라고? A바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거기 좀 위험하지 않나요? 북한도 있고 그런데. 저는 아무 말도 못했지만 마음이 살짝 무거워졌어요. 솔직히 한국에 대해 아는 건 거의 없었거든요. 그냥 K-팝 정도? BTS나 블랙핑크밖엔 몰랐죠. 뉴스에서는 가끔 북한에서 미사일 쏜다는 무서운 이야기만 나오던데. 뒤쪽에 앉은 친구 한 명이 일어서더니 말했어요. 거기 음식도 엄청 맵대요. 입에서 불 나는 정도래요. 맞아요. 다른 친구도 말을 보탰죠. 거기 아직도 전쟁 중이라 군인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친구들이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고 저도 슬쩍 공감했어요. 그땐 한국이 멋진 여행지라는 생각보다는 좀 낯설고 위험한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 서울은 사실 미국 도시들보다 훨씬 안전하다고 들었어요. 심지어 밤에도요. 거기 학교에선 총기 사건 같은 것도 없다고 하던데요. 그건 평소에 말이 별로 없던 마야였어요. 마야가 얘기하면 모두 귀를 기울이곤 했죠. 체육관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어요. 사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불과 2주 전에도 저희는 총기 사고 대비 훈련을 했었거든요. 교실 불을 끄고 어두운 곳에 숨어 총을 든 사람이 나타난 상황을 연습하는 게 더 이상 이상하지 않은 일이 되어버렸죠. 그 순간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왜 전 잘 모르는 평화로운 나라보다 매일 다니는 학교가 더 무섭게 느껴지는 걸까요? 그래도 학생들 투표 결과는 거의 반반으로 갈렸어요. 반은 일본을 원했고 나머지 반은 한국을 선택했죠. 결국 교장 선생님께서 최종 결정을 하셨어요. 다음날 교장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영상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그냥 한국 학교 급식 영상이었죠. 처음엔 다들 별거 아니라며 웃었어요. 그런데 막상 영상이 재생되자 분위기가 달라졌죠. 한국 학교 급식은 마치 고급 호텔 뷔페 같았어요. 밥, 국, 과일 다양한 반찬이 예쁘게 놓여 있었어요. 학생들은 차분하고 예의 바르게 식사하고 있었죠. 급식실은 티끌 하나 없이 깨끗했고요. 저희 학교에서 먹던 느끼한 피자나 차가운 콩 요리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건 단순히 점심 식사가 아니랍니다. 학생들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보여주는 나라의 모습이에요. 저는 스크린을 한참 바라보다 제 앞에 놓인 빈 점심 식판을 내려다봤어요. 그때 처음으로 무언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작고 따뜻한 호기심 같은 거요. 어쩌면 이번 여행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니, 어쩌면 이번 여행이 제 인생 전체를 바꿀지도 모르겠어요.
비행기 안에서 전 거의 잠을 못 잤어요. 좌석은 편안했고 기내의 조명도 어두웠지만 머릿속이 너무 시끄러웠거든요. 엔진 소리 때문이 아니라 제 생각들 때문이었어요. 만약 무서우면 어떡하지? 음식이 입에 안 맞으면? 내가 그곳에 어울리지 않으면 어쩌지? 기장이 인천에 도착한다고 안내 방송을 했을 때 제 배가 꼬이듯 긴장됐어요. 비행기 창밖을 보니까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펼쳐져 있었어요. 너무 밝고 끝없이 빛났죠. 가슴이 꽉 막힌 것 같았어요. 정말 이 여행이 현실이 됐구나 싶었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공항이 정말 놀라웠거든요. 모든 게 빛나고 깨끗했어요. 바닥은 유리처럼 반짝반짝해서 제 얼굴이 비칠 정도였고요. 모든 안내판이 완벽한 영어와 한국어로 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진짜 로봇들이 돌아다니며 사람들 질문에 친절히 답해주고 있었죠. 공항의 공기는요? 진짜 상쾌했어요. 공항 특유의 냄새가 아니라 정말 깨끗한 느낌이었죠. 큰 소리로 화내거나 긴 줄에 짜증내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조용한 말소리와 부드러운 안내 방송, 친절한 미소만 있었어요. 입국 심사를 기다릴 때 엄청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그냥 여권을 찍고 지문을 스캔하고 카메라를 바라봤더니 정말 몇 초 만에 끝났어요. 지금 진짜 끝난 거예요? 제가 에이바에게 속삭였더니 에이바도 눈이 동그래져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짐을 찾고 나서 저희는 서울 시내로 가는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저는 창문에 얼굴을 바짝 붙이고 바깥 풍경을 계속 바라봤죠. 고속도로는 깨끗하고 평평했고 차들은 줄을 맞춘 듯 질서 있게 움직였어요. 네온 사인이 건물을 밝게 비추고 있었지만 어지럽거나 정신없는 느낌은 전혀 아니었어요. 분명히 바쁘고 활기찬데 이상하게 시끄럽지 않고 조화로운 느낌이었어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도 보통이 호텔에서 보는 혼잡함은 전혀 없었어요. 체크인을 기다리거나 짐을 잃어버린 사람도 없었죠. 직원분들은 정중하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완벽한 영어로 안내해 주셨어요. 방 열쇠도 순식간에 받을 수 있었고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계속 생각했어요. 며칠 전만 해도 두려웠던 그 나라가 정말 여기가 맞나? 하고요. 다음날 저희는 경복궁이라는 궁궐에 갔어요. 전통 옷인 한복을 입고 궁궐 문을 통과해서 걸었는데요. 처음엔 약간 어색했어요. 그냥 옷 입고 사진 찍는 거겠지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소매의 예쁜 무늬를 보고 부드러운 치마가 스치는 느낌을 느끼며 궁궐의 커다란 붉은 기둥 아래 섰을 때 제 마음이 달라졌어요. 이건 그냥 옷 입기 체험이 아니었어요. 정말 아름답고 의미 있는 경험이었죠.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일본, 독일, 브라질 등 다양한 나라에서 온 관광객들이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저희는 한국 문화를 비웃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즐기고 있었죠. 뭔가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한국은 제 나라가 아닌데도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는 옷을 입게 되어 뭔가 존중받고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저희는 야시장에 갔어요. 거리는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했고 음식 냄새가 정말 좋았어요. 떡볶이, 호떡, 꼬치, 이름 모를 튀김까지 다양했어요. 한 입 먹어보고 또 먹어보고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얼굴에 소스를 묻히고 웃으면서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 간식들이 든 봉지를 잔뜩 들고 있었죠. 바로 그때였어요. 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할머니가 제가 매운 음식 때문에 기침을 하는 걸 보시더니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따뜻한 호떡 하나를 종이에 싸서 건네셨어요. 이거 먹어봐요. 이건 안 매워요. 달콤해요. 할머니는 부드러운 영어로 말씀하셨어요. 순간 가슴이 울컥했어요. 그 할머니는 저를 모르셨어요. 그냥 사람들 속에 낯선 외국인 아이였죠. 그런데 그분의 눈빛은 너무 친절했고 목소리는 정말 따뜻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전혀 예상 못했던 감정을 느꼈어요. 안전하다. 환영받고 있다. 집처럼 따뜻하다. 한국에서 진짜 중학교를 방문한다고 했을 때 솔직히 저는 좀 긴장됐어요. 사실 한국 교실에 관한 틱톡 영상을 몇 번 본 적이 있었는데요. 대부분 엄격한 선생님이 있거나 하루에 15시간씩 공부하는 완벽한 모습의 학생들 이야기였거든요. 현실보다는 영화 같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희가 탄 투어 버스가 학교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차갑고 회색빛의 건물을 예상했어요. 뭔가 엄격한 표지판들이 붙어있고 진지한 학생들이 줄지어 걷는 그런 느낌이요. 그런데 실제로 본 학교는 밝고 깨끗하고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학교 벽은 부드러운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창문마다 예쁜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어요. 밖에서는 몇몇 학생들이 웃으면서 나뭇잎을 쓸고 있었죠.
전혀 로봇 같지 않았어요. 그냥 저와 비슷한 평범한 학생들이었죠. 학교 정문을 통과하자 깔끔한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저희를 보며 정중히 인사했어요. 저희 학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주 또박또박한 영어였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혼잣말을 했죠. 혹시 이걸 연습한 걸까요? 그때 지윤이라는 학생이 다가와 부드럽게 제 손을 잡아줬어요. 오늘 제가 노라의 파트너예요. 지윤이는 온 얼굴 가득 환하게 웃었고 덕분에 제 긴장감도 서서히 풀렸어요. 학교 안으로 들어가면서 저는 연신 놀랐어요. 복도는 정말 깨끗했고 모든 교실엔 칠판 대신 디지털 보드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공책 대신 태블릿을 들고 다니는 학생들도 있었고요. 복도벽엔 우주과학 프로젝트, 수학올림피아드, 심지어 AI 로봇대회 같은 다양한 포스터가 붙어 있었는데요. 이 모든 게 학생들이 직접 만든 거였어요. 저희는 수학교실에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시고 학생들은 받아쓰기만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죠. 한 학생이 교실 앞으로 나가 자신 있게 칠판의 수학 문제를 풀면서 설명했어요. 솔직히 저는 잘 이해가 안 될 정도였어요. 선생님은 그냥 맞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 학생이 왜 그런 방법을 선택했는지 물어보셨어요. 그러자 다른 학생이 손을 들고 또 다른 접근 방식을 제안했죠.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대화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수학 시간이 벌처럼 느껴졌는데 여기는 꼭 살아있는 대화 같았어요. 뭔가 현실적으로요. 노라 학교에서도 이런 거 배워요? 지윤이가 속삭였어요. 전 순간 거짓말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그냥 천천히 고개를 저었죠.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그 후 점심시간이 왔어요. 온라인에서 한국 학교 급식을 본 적이 있어서 솔직히 조금 과장됐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식당은 작은 레스토랑처럼 생겼어요. 반짝이는 스테인리스 식판, 따뜻하고 신선한 음식들이 쭉 진열되어 있었죠. 밥, 생선구이, 김치, 국, 과일, 채소, 심지어 디저트까지 있었어요. 음식이 그냥 깔끔한 게 아니라 정말 정성이 느껴졌어요. 모두가 조용하고 질서 있게 줄을 서서 음식을 받았어요. 밀치거나 새치기 하는 사람도 없었고요. 제가 식판을 받아서 앉았을 때 이게 진짜 학교 급식인지 믿기 어려웠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이게 정말 매일 먹는 점심이에요? 제가 물었어요. 지윤이가 웃으며 말했죠. 네, 매일 다른 메뉴가 나와요. 저는 지난주 미국에서 먹었던 급식을 떠올렸어요. 눅눅한 그릴드 치즈 샌드위치와 시큼한 초콜릿 우유 한 팩이요. 그리고 미국에서 교장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이 기억났어요. 이건 단지 음식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한 나라가 학생들을 어떻게 대우하는지 보여주는 거랍니다. 교장 선생님 말씀이 맞았어요. 이건 그냥 수학이나 급식 문제가 아니었어요. 학생이 존중받고 소중하게 여겨지는 거였죠. 이 학교에선 학생들이 문제가 아니라 미래로 대접받고 있었어요. 떠날 때 저는 다시 한번 학교를 돌아봤어요. 이 학교는 단지 지식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었어요. 존중을 가르치는 곳이었죠. 그리고 제 가슴 깊은 곳에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곳에 속하고 싶다. 전 집에 돌아가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제 방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부모님도 계시고 제가 좋아하는 시리얼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비행기가 로스앤젤레스에 착륙한 순간부터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하늘도 뭔가 흐려 보였고요. 공기는 탁하게 느껴졌어요. 심지어 공항마저 더 시끄럽고 복잡하고 사람들이 더 불친절하게 느껴졌죠. 전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학교에 다시 간 첫날 모든 게 선명해졌어요. 점심시간 차갑고 딱딱해진 치킨 너겟 몇 조각, 슬프게 보이는 으깬 감자 한 스쿱, 그리고 플라스틱 맛이 나는 오렌지 주스 박스를 받고는 전 그저 식판을 빤히 쳐다봤어요. 배도 별로 안 고팠거든요. 주위를 둘러봤어요. 아무도 뭔가 신나는 이야기를 하거나 창의적인 프로젝트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어요. 모두 그냥 피곤하거나 지루해 보였죠. 어떤 친구는 휴대폰만 만지작거렸고 또 어떤 친구는 이어폰만 꽂고 있었어요. 전 한국에서처럼 AI 로봇이나 디지털 수업 같은 걸 얘기하고 싶었는데 마치 어두운 방에 햇빛을 가져오는 느낌 같았어요. 그냥 이곳 분위기와 맞지 않았죠. 학교 와이파이는 또 안 됐어요. 수학 선생님은 한숨을 쉬면서 종이 문제지를 나눠주셨어요. 빠른 건 시계 바늘 뿐이었고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영어 수업 중에 갑자기 방송 스피커에서 지직 소리가 났어요. 침착한 목소리가 말했죠. 지금부터 총기 대피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모두 즉시 안전수칙을 따라주세요. 아무 말도 없이 저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교실 문을 잠그고 불을 끄고 벽에 등을 기대고 바닥에 앉았죠. 그 정적 속에서 제 심장 소리만 들렸어요. 훈련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 공포감은 진짜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서울의 밤거리를 떠올렸어요.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모습들. 저와 비슷한 나이의 여자아이들이 웃으면서 혼자 편의점에 들러 간식을 사 먹던 장면. 그 도시가 두려움 없이 반짝이던 모습. 매워서 기침할 때 따뜻한 호떡을 건네주셨던 시장의 할머니도 생각났고요. 마치 이야기를 하듯 수학 문제를 설명했던 학생, 따뜻한 급식으로 가득했던 식당, 밝게 빛나던 학교 복도가 떠올랐어요.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왜 전 제 나라가 한때 두려워했던 나라보다 더 무섭게 느껴질까요? 그날 저녁 저는 부모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포크로 음식을 이리저리 움직이다가 용기를 내서 말했죠. 엄마, 아빠. 저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부모님은 깜짝 놀라셨어요. 엄마가 천천히 컵을 내려놓으시면서 물으셨죠. 갑자기 무슨 소리야, 노라. 이제 막 돌아왔잖니. 진심이에요. 전 목소리를 흔들지 않았어요. 거기 학교는 그냥 성적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학생들을 생각해줘요. 학생들은 호기심으로 가득하고 선생님들은 귀를 기울여 주시고요. 전 거기서 안전함을 느꼈어요. 진짜로 소중하게 여겨지는 기분이었어요. 아빠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다른 나라에서 혼자 지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저는 아빠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기서 지내는 것도 이제 쉽지 않아요. 잠시 길고 깊은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부모님이 거절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싸우고 울고 애원할 준비까지 되어 있었죠. 그런데 엄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알아보도록 할게. 제 심장이 뛰었어요. 오랜만에 처음으로 저는 진짜 희망을 느꼈어요. 단지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넘어서서 이제는 꼭 가야만 한다는 느낌이었죠. 맛있는 음식 때문도 아니고 아름다운 궁궐이나 빠른 와이파이 때문도 아니에요. 한국에선 제가 진짜 학생이었으니까요. 한 사람으로 존중받았으니까요. 미래의 주인공이었으니까요. 결정은 내려졌어요. 저는 다시 한국에 가기로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일주일짜리 학교 여행이 아니었어요. 훨씬 더 크고 더 두렵고 진짜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었죠. 저는 한국에서 살면서 공부하기로 한 거예요. 처음엔 현실감이 잘 안 들었어요. 아침마다 눈을 뜨면서도 꿈이 아닐까 생각했죠. 그런데 금방 현실이 찾아왔어요. 산더미 같은 서류 작업과 비자 신청, 한국 영사관과의 인터뷰, 한국어 수업, 그리고 밤새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으면서요. 미국 학생이 한국에서 유학하는 방법, 한국 중학교에서 잘 적응하는 팁, 13살 아이가 혼자 해외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부모님은 모든 과정을 옆에서 도와주셨어요. 부모님도 속으론 걱정이 많으셨겠지만 저한테 절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죠. 어느 날 밤 엄마가 옷 정리를 도와주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 정말 용감하네. 내가 너 나이였으면 절대 못했을 거야. 저는 미소를 지었지만 사실 속으론 여전히 두려웠어요. 만약 학생들이 저를 좋아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제 한국어가 부족하면 어떡하지? 집이 너무 그리워서 매일 울기만 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두려움보다 훨씬 더 강한 무언가가 저를 앞으로 밀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단지 무언가로부터 도망가는 게 아니라 진짜로 원하는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는 거였으니까요. 출국하는 날 아빠는 평소보다 훨씬 더 오래 저를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제게 이렇게 속삭이셨죠. 너는 이제 단지 우리 딸이 아니야. 두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되는 거야. 그 말씀이 비행기에서 내내 제 가슴에 남았어요. 다시 혼자서 서울에 도착했을 땐 느낌이 조금 달랐어요. 익숙하지만 새로웠죠. 마치 저를 기다려준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난 느낌이었어요. 공항에선 국제중학교에서 나오신 선생님이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선생님은 웃으시면서 영어로 인사하셨지만 제가 조심스럽게 살짝 고개 숙여 인사하자.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잘했어요. 제가 긴장하며 어색하게 대답했죠.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크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완벽해요. 기숙사까지 함께 차를 타고 이동했어요. 기숙사는 작았지만 아늑했어요. 저는 민지라는 친구와 방을 같이 쓰게 되었는데요. 민지는 웹툰 그리는 걸 좋아하고 올리비아 로드리고 음악을 좋아했어요. 민지는 저한테 한국어 유행어를 알려줬고
저는 민지의 영어 에세이를 도와줬죠. 학교는 제가 기억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았어요. 모든 수업이 하나의 모험처럼 느껴졌어요. 태블릿으로 스마트 도시나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프로젝트를 했고 발표도 하고 토론도 했어요. 문화의 날에는 제가 미국식 땅콩버터 샌드위치를 소개했는데 친구들은 별로 맛없다고 했지만 그래도 다들 박수 쳐줬어요. 그리고 급식은요? 여전히 정말 최고였죠. 하지만 음식이나 멋진 시설보다 더 좋았던 건 바로 사람들이었어요. 민지, 지훈이 뒤처진 저를 위해 늦게까지 남아 도와주시던 과학 선생님, 피곤해 보이면 과일을 한 조각 더 얹어주시던 급식실 아주머니, 제 어설픈 한국어에도 미소로 화답해주던 거리에 낯선 사람들까지요. 아무도 저한테 완벽할 걸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노력하기를 기대했죠. 그리고 제가 노력할 때마다 그분들은 항상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느 날 밤 저는 기숙사 창가에 앉아 도시의 따뜻한 불빛을 바라봤어요. 몇 달 전에 제가 생각났어요. 뉴스나 소문만 믿고 한 나라를 쉽게 판단했던 겁 많던 미국 소녀요. 하지만 지금은요? 저는 한국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되었어요. 두 개의 고향을 가진 아이, 두 가지 언어와 세상을 보는 두 가지 관점을 가진 사람이 되었죠. 물론 모든 게 쉽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부모님이 그립기도 했고 한국어 문법이 어려워서 헤매기도 했고 너무 다르게 느껴져서 힘든 날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수학이나 과학 지식뿐 아니라 삶과 용기, 그리고 사람들과 연결되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들어 에이바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너도 꼭 놀러 와야 해. 진짜로 사진보다 훨씬 더 좋아. 에이바가 하트 이모티콘과 함께 답장을 보냈어요. 언젠가 갈게. 너 지금 학교에서 거의 유명인이야. 저는 웃었어요. 제가 고향을 떠났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진짜 고향을 찾은 거였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